이곳은 유럽 대륙보다 7배나 넓습니다. 두 대양에 걸쳐 14,000km의 따뜻한 열대 바다가 펼쳐져 있죠. 독특한 생태계와 특이한 동물들이 사는 이곳은 아시아 태평양입니다. 지구상 어느 곳보다 땅 위와 바다 속에 치명적 동물들이 많은 곳이기도 하죠. 잘 알려진 것도 있고 보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뛰어난 사냥법과 방어 능력을 갖고 있죠. 이제 정글과 초원과 산호초 속으로 들어가 아시아 태평양 최고의 맹수와 만날 시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두 바다, 태평양과 인도양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를 거쳐 호주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서로 완전히 다른 환경과 문화가 공존합니다. 정글과 농지는 물론 화산과 열대의 바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경에 적응한 한 동물이 있죠. 엄청난 무기와 전략으로 무장한 사냥꾼들. 뱀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위에서 공격하고 외딴 숲에서 많이 살지만 농장 주변에서도 번성합니다. 그래서 사람과도 자주 마주치죠. 뱀들은 놀라면 달아나기보다 싸우는 성격입니다. 흰잎 녹색 살모사입니다. 땅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입니다. 주로 나무에 살면서 유연한 꼬리로 가지를 붙잡고 비늘을 뒤집어 나뭇잎 속에 섞입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발견되지만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독사에 물리는 사람의 절반이 이 작은 뱀에게 당합니다. 사람은 물려도 죽지는 않지만 새나 작은 개구리, 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복한 녹색 살모사는 다양한 사냥 도구를 사용합니다. 우선 혀를 코처럼 써서 먹이를 탐지합니다. 혀를 낼름거리면서 공기 중의 냄새를 맡죠. 갈라진 혀끝을 이용해 입천장의 제이콥슨 기관에 냄새 분자를 저장합니다. 이 기관에서는 냄새가 먹이에서 나는 것인지를 분간해 뇌에 알려주죠. 냄새를 포착하면 자리를 잡고 숨어서 기다립니다. 꼼짝하지 않고 몸을 S자 모양으로 구부린 다음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먹이가 다가오면 살모사는 자신의 장기를 이용합니다. 핏기관입니다. 이 홈처럼 생긴 기관에는 먹이의 체온을 감지할 수 있는 막이 있습니다. 여기서 얻은 정보는 뱀의 뇌에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으로 전달됩니다. 일반 영상에 적외선 영상이 더해지는 셈이죠. 덕분에 살모사는 목표물을 한 채 오차도 없이 정확히 공격할 수 있습니다. 송곳니는 입 천장에 붙어 있다가
공격하는 순간 휴대용 나이프처럼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이빨이 쥐의 몸 깊숙이 파고들어 혈액독을 주입하면 즉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독은 혈관을 파괴하면서 대량의 뇌출혈을 일으킵니다. 독이 효과를 보이면 살모사는 송곳니를 써서 먹이의 머리부터 자기 입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녹색 살모사가 다른 뱀들보다 사람을 훨씬 많이 물어서 악명이 높지만 진짜 위험한 뱀은 다른 녀석입니다. 말레이시아 살모사죠. 이 야행성 사냥꾼은 1m도 채 안 되지만 같은 크기의 뱀들 중 가장 큰 송곳니를 자랑합니다. 이들은 해안의 밀림이나 대나무 숲에서 삽니다.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의 자바 섬까지 대부분의 동남아 지역이죠. 하지만 잡초가 많은 농장이나 고무나무 농장, 심지어는 논에서도 흔히 발견됩니다. 먹이가 많은 곳이지만 사람도 많죠. 녹색 살모사와는 달리 이 살모사는 땅에서만 삽니다. 낮 동안에는 낙엽더미나 키 작은 나무 속에 섞여서 몇 주 동안이고 먹이를 기다립니다. 사람이 우연히 밟으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죠. 위협을 받은 코브라처럼 벼슬 펼치거나 방울뱀처럼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경고 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무나무 수액을 채취하는 인부들이 위험합니다. 이들이 주로 일하는 밤 시간이 뱀이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열 감지 기관으로 먹이를 사냥합니다. 워낙 민감해서 주변 공기보다 1000분의 1도만 높아도 먹이의 위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번개처럼 빠르게 공격하죠. 호흡 기관 덕분에 공격은 정확해지고 송곳니 덕분에 더 치명적이 됩니다. 2cm 길이의 송곳니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맹독이 나옵니다. 혈액독은 혈관을 녹여버리고 조직을 죽입니다. 독이 먹이를 완전히 분해시키면 뱀은 먹이를 통째로 삼키고 며칠 동안 소화시킵니다. 이 뱀에게 물리면 사람에게도 치명적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물었는지, 물린 사람이 얼마나 튼튼한지, 얼마나 빨리 치료를 받는지가 생사를 결정합니다. 말레이시아 살모사는 거대한 송곳니로 공격합니다. 하지만 적을 건드리지도 않고 공격하는 뱀도 있습니다. 남인도네시아 스피팅 코브라입니다. 이 뱀도 강력한 독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독을 저격수처럼 쏩니다. 이름에 걸맞게 자바 섬에서 알로르 섬까지 인도네시아 남서부의 좁은 지역에서만 삽니다. 하지만 1.5m 길이의 이 코브라는 다양한 장소에서 삽니다.
농장, 들판은 물론 도시까지 사람이 많아서 쥐들도 많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삽니다. 이들이 즐기는 먹이죠. 다른 독사들처럼 이 뱀도 속이 빈 송곳니로 독을 주입합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여러 번 공격합니다. 신경독은 먹이의 신경과 근육의 연결을 막습니다. 쥐의 몸이 움직일 수 없게 만들죠. 폐 근육까지도 멈춰버립니다. 그렇게 몇 분 안에 죽게 됩니다. 독은 코브라의 최고 공격 무기지만 최고의 방어 무기이기도 합니다. 스피팅 코브라는 사방에서 위협을 받습니다. 큰 가축들과 굶주린 육식동물들, 그리고 인간들까지. 위협을 당할 때 이들의 첫 작전은 겁을 주는 것입니다. 꼿꼿이 일어서서 더 크고 위협적으로 보이는 거죠. 머리 뒤에 갈비뼈와 피부를 펼쳐서 그 유명한 코브라 볕을 드러냅니다. 이 방법도 안 통하면 고급 공격 기술을 씁니다. 공중 공격이죠. 2m가 넘는 거리에서 독을 분사합니다. 독샘 위쪽의 근육을 수축시켜 송곳니의 분사구로 독을 뿜어내는 겁니다. 송곳니의 끝에 도달한 독은 강한 압력으로 마치 물총처럼 뻗어나갑니다. 피부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목표는 눈입니다. 코브라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목표에 명중시킵니다. 한 발만 맞아도 즉시 고통이 시작됩니다. 독은 빠르게 각막을 손상시키고 눈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찌르는 듯한 고통을 일으키며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할 수도 있죠. 이 뱀은 쉽게 눈에 띄지 않고 경고 없이 공격합니다. 하지만 독사들만 이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죠. 한 거대한 뱀은 크기와 힘으로 승부합니다. 게다가 아시아 태평양의 거대 포식자는 이 녀석만이 아닙니다. 아시아 태평양의 정글과 초원은 여러 종의 무서운 뱀들이 사는 곳입니다. 긴 송곳니와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 그리고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을 쓰지 않고 사냥하는 녀석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뱀, 그물무늬 비단뱀입니다. 최대 10m까지 자라죠. 승용차 2대 길입니다. 무게는 성인 남자 2명의 무게인 140kg이 넘습니다. 이 거대 뱀은 먹이를 잡는 데 독을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힘만 쓰죠. 만 개의 튼튼한 근육으로 저녁거리를 졸라 죽입니다. 그물무늬 비단뱀은 인도에서 인도네시아까지 분포합니다. 덥고 습한 우림과 강, 동굴이 많은 지역이죠. 비단뱀의 큰 몸을 숨기기에는 안성맞춤인 곳들입니다. 숨어서 먹이를 기다리기에도 좋죠. 그물무늬 덕분에 주변 사물과 섞여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다양한 무기를 써서 먹이를 잡고 죽입니다.
나무 꼭대기의 원숭이도 재빠른 사슴도 이 구렁이가 사냥을 시작하면 안전하지 못합니다. 고양이처럼 타원형의 동공이 활짝 열려 빛을 최대한 흡수하기 때문에 밤에도 잘 보입니다. 열 탐지 호응 기관은 지나가는 먹이의 체온을 감지하죠. 혀에는 화학 물질을 느끼는 기관이 있어 공기 중의 냄새를 잡아냅니다. 이 모든 도구를 써서 목표물을 발견한 비단뱀은 마침내 최후의 일격을 가합니다. 안으로 휘어진 80개가 넘는 날카로운 이빨이 먹이를 꽉 물어서 도망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무서운 힘으로 먹이의 온몸을 쥐어들어갑니다. 그러면 피와 산소의 흐름이 막힙니다. 먹이는 질식하게 되죠. 다른 뱀들처럼 비단뱀도 먹이를 통째로 삼킵니다. 이때 앞쪽이 분리되는 특이한 아래턱을 사용하죠. 이런 독특한 신체 구조 덕분에 두개골보다 더 크게 턱을 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큰 먹이를 먹을 수 있죠. 유연한 피부는 큰 먹이가 들어와도 잘 늘어납니다. 턱을 크게 벌려도 말이죠. 그물무늬 비단뱀이 먹이를 소화하는 데는 일주일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1년 내내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죠. 하지만 크기로 따지면 이 녀석만 1등인 건 아닙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마뱀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용, 코모도 도마뱀입니다. 이 거대 도마뱀은 인도네시아 동남부의 몇몇 섬에만 삽니다. 이곳에서는 그들이 왕입니다. 코모도 왕 도마뱀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도마뱀이죠. 길이 3m에 무게 130kg으로 사람보다 큽니다. 게다가 그 큰 몸집으로 시속 18km로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먹이를 쫓아다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먹이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공격하죠. 다리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5개씩 있어서 먹이를 꽉 잡아줍니다. 입에는 60개의 날카로운 톱니가 나 있습니다. 상어처럼 씹기보다는 살을 자르고 뜯기에 적합하죠. 그리고 뜯어낸 살점을 그대로 삼킵니다. 뼈, 발굽, 발톱 전부 다 먹습니다. 그리고 상어처럼 오래된 이빨 뒤에서 새 이빨이 나옵니다. 하지만 코모도 왕 도마뱀이 놀라운 건 먹이를 먹는 방법이 아니라 잡는 방법 때문입니다. 군침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이 침은 사실 도마뱀의 치명적 무기 중 하나입니다. 고약한 냄새의 침에는 50종의 박테리아가 들어있고 그중 7개는 혈액 중독을 일으킵니다. 한 번 물리면 유독한 침이 옮아서 다친 동물은 떠돌다가 몇 시간 내에 감염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나면 도마뱀은 사냥감을 찾기 위한 마지막 무기를 씁니다. 뛰어난 후각이죠.
끝이 갈라진 혀로 11km 내에서 썩은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냄새를 맡고 다른 도마뱀도 몰려옵니다. 빨리 먹어치우는 방법으로 경쟁에서 앞서 나갑니다. 1분 안에 2.5kg의 고기를 먹어치울 수 있습니다. 긴 꼬리에 지방을 저장해 둡니다. 한 달 동안 먹지 않고 버틸 수 있죠. 먹이 사슬의 꼭대기를 향한 경쟁에서 코모도 왕 도마뱀이 승자입니다. 거대 뱀과 도마뱀은 눈에 띄는 위협입니다. 하지만 맹수는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아 태평양의 사파이어빛 바다에도 환상적이지만 치명적인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깊은 정글에서 젊은 농부가 이 지역 최고의 맹수와 마주칩니다. I was thrown down. Something threw me down suddenly. 인도양과 태평양은 지구에서 가장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는 바다입니다. 수천 종의 산호는 바닷속 다양한 생물들에게 보금자리인 동시에 사냥터가 됩니다. 헤엄치는 뱀에게도 말이죠. 띠무니 바다독사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최고의 맹수 중 하나죠. 다른 코브라보다 더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습니다. 조상은 같지만 땅에 사는 사촌들과 달리 바다독사는 사람에게 덤비지 않습니다. 유유히 헤엄치는 이 뱀은 항상 싸움을 피합니다. 무서운 독은 사냥할 때만 쓰죠. 먹이를 찾아 산호 사이를 누빕니다. 벵골만에서 남중국해, 태평양까지 말입니다. 육지와 바다에서 모두 살 수 있지만 수중 생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폐는 몸 전체만큼 큽니다. 덕분에 수심 10m까지 잠수할 수 있고 30분 넘게 물고기나 뱀장어를 사냥하러 다닐 수 있습니다. 평평하고 노처럼 생긴 꼬리를 저어 먹잇감을 향해 전진합니다. 작은 송곳니로는 많은 독을 주입하지 못합니다. 대신 뱀장어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꽉 물고 있죠. 신경독은 신경계를 마비시켜 먹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근육독은 근섬유를 순식간에 파괴합니다. 장어는 질식사합니다. 바다 독사가 장어를 잡아먹기는 하지만 장어가 이길 때도 있습니다. 장어는 낮에는 산호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사냥을 나섭니다. 바다 장어입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강한 턱을 써서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쉴 때조차 위협적으로 생겼습니다. 사실 무섭게 입을 벌린 모습은 호흡하는 것입니다. 장어는 물에서 산소를 얻기 때문에 아가미로 물을 보내려면 계속 입을 열고 있어야 합니다. 백종이 넘는 바다 장어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은 길이가 30cm도 안 되지만 3.5m가 넘는 종도 있습니다. 모두 좁은 장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유연한 척추를 갖고 있죠. 장어가 바위 틈에서 쉴 곳을 찾습니다. 먹이도 찾습니다. 많은 수중 생물처럼 장어도 밤에 사냥을 합니다. 하지만 장어마다 먹이를 잡을 때 쓰는 감각은 다릅니다. 물고기를 잡는 종은 시각에 의존하지만 위장한 갑각류를 먹는 종은 뛰어난 후각을 사용합니다. 장어는 머리 양쪽에 콧구멍이 2개씩 있습니다. 큰 후각기관에 걸맞게 콧구멍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바닷물이 콧구멍으로 들어와 후각기관으로 들어가면 아주 낮은 농도의 냄새도 감지해낼 수 있죠. 하지만 장어는 먹이의 작전과 빠르기, 위장술, 발톱, 척추와 싸워야 합니다. 강한 근육과 기습 공격으로 장어는 먹이를 2000분의 1초 만에 뭅니다. 눈 깜짝할 새보다 빠르죠. 게다가 한 번 물면 2번을 무는 겁니다. 목 안에 입이 하나 더 있기 때문이죠. 장어가 오징어를 물면 2번째 입이 나와 먹이를 붙잡고 입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이 이중 공격과 날카로운 수십 개의 이빨 때문에 도망칠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보고는 물을 잔뜩 마시고 몸을 공처럼 부풀려서 공격을 막습니다. 너무 커서 장어가 삼킬 수 없죠. 이번엔 보고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바다 장어 말고도 바닷속에는 번개처럼 빠른 공격을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의 무기보다 잔인한 이것은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무자비한 채찍입니다. 흉한 상처를 내고 독을 주입합니다. 심하면 죽을 수도 있죠. 이 치명적 방어 무기를 쓰는 동물은 평소에는 온순하고 섬세한 동물, 노랑가오리입니다. 수십 종의 노랑가오리가 아시아 태평양의 따뜻한 바닷가 근처에 삽니다. 깊이 1m가 안 되는 얕은 바다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바닷가에서 불과 몇 걸음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낚시하고 수영하는 곳이죠. 사냥할 때 이들은 바다 밑을 쓸고 다니면서 개, 새우, 조개를 찾아 땅바닥을 뒤집니다. 이곳에서 가오리는 자주 눈에 띄지만 다들 피합니다. 하지만 대개는 가오리가 먼저 숨죠. 가오리의 소심한 성격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 날개 같은 지느러미를 몇 번만 펄럭이면
가오리는 모래 속에 숨을 수 있습니다. 포식자들에게 띄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안 보입니다. 무심코 발을 디뎠다가 가오리의 채찍을 맞는 겁니다. 노란 가오리는 꼬리를 활처럼 구부립니다. 전갈처럼 말이죠. 면도날 같은 톱니 가시를 위협하는 상대의 몸에 깊이 박습니다. 가시에는 독이 잔뜩 묻어 있고 상처로 곧장 흘러들어가죠. 세로토닌이라는 화학물질이 즉시 고통을 일으킵니다. 독이 뇌에 도달하면 중요한 장기로 가는 신경 신호를 막아서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호흡을 힘들게 합니다. 박힌 가시를 제거하면 상처가 더 벌어져서 부상이 심해집니다. 죽는 경우는 드물지만 가오리 바로 위로 수영하다 심장과 폐가 노출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노란 가오리에 쏘여 죽은 사람은 17명입니다. 죽지는 않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경우는 훨씬 많죠. 노란 가오리는 자기 몸과 독가시를 숨기지만 그만큼 위험한 독을 가진 어떤 물고기는 자신의 무기를 뽐내고 다닙니다. 화려한 색의 가시가 사자의 갈기처럼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모습에 어울리게 라이온 핏입니다. 아름다운 장식처럼 보이지만 위험합니다. 가시마다 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라이온 피쉬가 속한 쏨뱅이과 물고기들은 모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라이온 피쉬는 가장 호화로운 모습과 가장 강한 독을 갖고 있습니다. 라이온 피쉬는 모리 사냥을 합니다. 지느러미와 가시를 팔을 벌리듯 펼쳐서 먹이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리고는 갇힌 먹이를 통째로 먹습니다. 실제로 사냥할 때는 가시를 쓰지는 않죠. 가시는 상어 같은 포식자나 산호초 주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들에 대한 방어 도구입니다. 하지만 라이온 피쉬가 화려한 장식을 자랑해 보여도 눈치를 못 채는 침입자도 있습니다. 독이 꽉 찬 가시는 적의 몸을 다양한 독극물 칵테일로 채워줍니다. 신경독은 심한 통증과 함께 근육 수축을 일으킵니다. 심한 경우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호흡이 곤란해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라이온 피쉬는 얕은 산호층에서 주로 활동합니다. 사람과 마주치는 곳도 이곳이죠. 매년 5만 명의 사람들이 라이온 피쉬나 쏨뱅이과 물고기들에게 쏘입니다. 산호초에 사는 생물들은 서로 먹고 먹히는 싸움을 계속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독을 각자 독특한 방식으로 사용하죠. 아시아 태평양에는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사냥하고 공격하는 위험한 동물도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은 어마어마하게 큰 도마뱀과 독침을 뿜는 뱀과 가시투성이 물고기처럼 생김새만큼 치명적인 동물들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전혀 위험하게 생기지 않은 것들이 정말 위험한 경우도 있죠.
이 조그만 해파리는 사람 손가락만 하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치명적인 바다 동물의 하나입니다. 이루칸지 해파리입니다. 1960년대까지는 그 위험성은 고사하고 존재조차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독특한 상자 모양의 갓 때문에 이름을 얻은 상자 해파리과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피해야 하는 것은 상자가 아닙니다. 상자 네 귀퉁이에 달린 독이 있는 촉수를 피해야 하죠. 상자 해파리는 종종 지구상에서 가장 맹독을 가진 동물로 여겨집니다. 이 작은 이루칸지도 다른 상자 해파리만큼 맹독을 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다가와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최소 2명이 이루칸지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망 사건은 더 많습니다. 이루칸지는 호주 북부 바다에 삽니다. 한 번만 발견돼도 해변 전체 출입이 금지됩니다. 이루칸지의 위험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전신 수영복 없이는 물속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기 때문이죠. 1m에 가까운 촉수. 촉수는 수백만 개의 자포와 독가시로 덮여 있습니다. 각각의 관 속에는 희멸관 독과 신경독이 발린 가시가 감겨 있습니다. 조금만 닿아도 스프링으로 쏜 작살처럼 가시가 적의 몸으로 발사됩니다. 가시는 200분의 1초 만에 피부를 파고들어 혈관으로 독을 직접 퍼뜨립니다. 다른 독 해파리와 달리 이루칸지의 공격은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희생자는 대개 통증이나 자국도 없고 심지어 쏘였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 독이 심장과 신경계에 이르면 증상이 갑자기 시작됩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온몸을 고문합니다. 이루칸지 증후군이라고 알려진 증상입니다. 혈압이 2배, 맥박이 3배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죽게 되죠. 자그마한 먹이를 사냥하는 동물이 무엇 때문에 사람을 죽일 만큼 강한 독을 갖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작은 물고기를 잡기에는 기발한 무기죠. 이루칸지는 긴 촉수로 먹이를 유혹해서 즉시 마비시킵니다. 그 다음 촉수를 수축시켜 먹이를 갓 속으로 끌어옵니다. 여기서 소화 효소가 물고기를 산채로 소화시키죠. 해파리는 악명이 자자하지만 두려움을 일으키는 새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한 새는 다릅니다. 화식조입니다. 키가 2m로 성인 남자만큼 크고 몸무게도 60kg이나 됩니다. 화식조는 날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속 50km로 달릴 수는 있죠. 이들이 위험한 건 이 단도같이 생긴 13cm짜리 갈고리 발톱 때문이죠. 한 번 휘두르면 살점을 베고 뼈를 부러뜨립니다. 하지만 화식조는
육식동물이 아닙니다. 버섯이나 작은 파충류도 먹지만 주식은 열매입니다. 이 새가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건 이 녀석의 힘과 난폭성을 과소평가할 때입니다. 화식조는 호주 동북부 그리고 인접한 뉴기니 섬에 삽니다. 관광과 개발 때문에 더 많은 인간이 이들의 서식지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모이를 주자 겁 많던 새는 점점 과감해졌고 행동도 바뀌었습니다. 150번의 화식조 관련 사고 중 70% 이상이 새가 사람을 추격하며 돌진한 경우입니다. 때로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지만 너무 공격적으로 먹이를 찾으려다 사고가 납니다. 다행히도 사람이 죽는 경우는 드뭅니다. 호주에서는 여태까지 단 한 명만이 화식조의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반대로 화식조가 입은 피해는 훨씬 심했습니다. 서식지 감소와 교통사고로 많은 새가 죽었습니다. 호주에서 화식조의 숫자는 수천 마리에서 1,200마리 정도로 줄었습니다. 바다에서는 보이지 않는 공격이, 땅에서는 예상치 못한 위협이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놀라운 맹수 2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힘과 은신술 그리고 경외감을 자아내는 능력은 한 동물이 나머지 하나를 압도합니다. I was on the ground, thrown down. There was a lot of blood.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경이롭고도 무시무시한 맹수들이 삽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맹수들을 압도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크고 영리하고 우아하고 힘이 센 완벽한 조화를 이룬 동물이죠. 수마트라 호랑이입니다. I was thrown down. Then I felt a tremendous pain in my arm. There was a lot of blood. 수마트라 호랑이는 세 종의 호랑이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시베리아 호랑이와 벵골 호랑이보다 말이죠. 길이 2m에 몸무게 120kg 정도입니다. 작은 몸짓 덕분에 서식지의 빽빽한 덤불 사이를 재빨리 다닐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이 그런 환경이죠. 48만 제곱킬로미터의 이 섬은 호랑이에게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땅과 바다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사냥을 합니다. 사슴, 각종 포유류, 새까지도 잡아먹죠. 하지만 이 사냥꾼도 사냥을 당합니다. 인간에게 말입니다. 한때 이 섬에는 수천 마리의 호랑이가 살았습니다. 지금 야생에 남은 호랑이는 겨우 250마리죠. 게다가 인간들은 이들의 남은 서식지마저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불법 벌채로 수마트라 호랑이 서식지의 80% 이상이 파괴되었고 먹이의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때문에 호랑이가 때때로 사람까지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호랑이는 최소 150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헤르만토라는 농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생생하게 깨달았습니다. 헤르만토는 정글 가장자리에서 가축을 키웁니다. 이곳은 호랑이의 중요한 영역이죠. Aku udah ngarit. At 8 o'clock, I had barely begun to cut grass to feed my cattle. 하지만 그날 아침에는 그를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삼림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개척지는 호랑이에게 이상적인 사냥터입니다. 수마트라 호랑이의 줄무늬는 다른 호랑이보다 가늘기 때문에 키가 큰 풀숲 속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호랑이는 조용하고 끈기 있게 먹이가 공격권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목표를 정하면 들키지 않도록 뒤에서 다가갑니다. 헤르만토는 누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호랑이의 몸은 원래 사냥을 위해 타고났습니다. 굉장히 유연한 척추는 활처럼 휘어지고 거대한 다리 근육은 힘을 모아 한 번에 전달하죠. I was swinging the sickle, and suddenly I was on the ground, Macan meromei. thrown down. Something had bitten me from behind. 헤르만토는 간신히 공격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It was yellow with stripes and big. It was around 1.5 meters in length. 호랑이는 먹이의 목을 노려 7.5cm의 송곳니를 450kg의 힘으로 찍어 넣습니다. 단숨에 먹이를 죽이려는 것이죠. 먹이를 문 다음 척추를 끊고 동맥에 구멍을 내며 기도를 짓이겨 곧바로 질식시킵니다. 하지만 헤르만토는 운이 좋았습니다. 호랑이가 목이 아닌 어깨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Pasai nang I felt the pain. piuran. I was aware my arm was smashed. 그가 키우는 개가 거칠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몸집은 호랑이의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개는 호랑이를 쫓아냈습니다. 개가 그의 목숨을 구한 겁니다. 하지만 헤르만토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깨에 구멍이 났고 팔이 부서졌습니다. There was a lot of blood. I saw that my arm was completely broken. Then I tried to move it, but it just hurt too badly. My arm was torn open. 다행히 헤르만토의 동생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중상을 치료했고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호랑이 서식지에서 일합니다. Right now, I am not the least afraid. 자연보호 운동가들은 인간과 호랑이 서식지 둘 다를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토지 운영을 더 잘하고 불법 벌채와 밀렵을 막는 것이 사람과 호랑이 모두의 목숨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수마트라 호랑이가 정글의 왕으로 남을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은 자연의 위대함과 힘을 보여주는 12종의 최정예 동물 군단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생존 기술과 방어 기술로 번성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아시아 태평양 최고의 맹수들입니다.